자, 이제 마풀 분할과 이항 정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분할 부분에 대한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 텐데, 자, 일단 써있지. 집합의 분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의 분할로 문제를 푼단 말이지. 근데 집합의 분할이랑 자연수의 분할이 차이점이 뭘까요? 낼 수 있는 게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예를 들어 7이라는 숫자를 2 더하기 5로 하나, 5 더하기 2로 하나 사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7개의 공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구별할 수 없는 어떤 7개의 물건을 2개의 곳에 담았는데, 근데 그 둘도 사실 구별이 안 되는,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는 놈들을 구별이 안 되는 놈에 집어넣는 게 자연수의 분할이야. 근데 예를 들어 집합의 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그냥 이걸 떠나가지고 집합의 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만약에 7개 원소 A, B, C, D, E 이렇게 5개만 하자. 그러니까 이놈을 두 집합의 합집합으로 이렇게 분할을 하는 거야. 서로 교집합이 없는. 또 합집합은 얘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니네가 먼저 해야 되는 게 5개를 2개로 분리하려면 하나, 2개로 4개를 하는 방법도 있고 2개, 3개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지? 그럼 이제 먼저 자연수의 분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부차적인 원소를 결정하는 방법이, 자, 5가지 중에 하나를 뽑고요. 나머지 4개 중에 4개를 뽑고요. 5개 중에 4개를 뽑고요. 나머지 3개 중에 3개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대를 더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집합의 분할이고 이게 자연수의 분할이거든. 그러니까 차이점은 똑같이 2개로 나눈다는 똑같은 장점이 있어. 장점이 아니라 공통점이 있다고. 나눔을 받는 애들이 구별이 안 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들어가는 애들이 구별이 안 되면 자연수의 분할이 되는 거고, 구별이 되면 집합의 분할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2가지로 나눠서 이걸 해야 된다. 근데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 집합의 분할이라고 너무 대놓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 야,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너랑 나랑 공집합이 아니고 교집합이 공집합이면서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이게 전형적인 집합의 분할의 정의야. 너랑 나랑 공집합이 아니면서 너랑 나랑 공유하는 원소는 없으면서 너랑 나랑 이 원소를 나눠가는 방법.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거는 경우의 수 뭐라고 보면 되냐면 S의 6,2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J 스털링 수라 그래서 스털링인데 이 집합을 영어로 하면 셋이거든.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편하게 집합의 분할. 그럼 집합을 영어로 하면 셋. 그래서 셋, 집합의 분할. 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2개의 원소로 구별하는, 그 분할하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니네가 해야 되는 건 몇 개씩으로 나눌 것이냐. 1개, 5개로 나눌 수도 있겠고, 2개, 4개로 나눌 수도 있겠고, 3개, 3개로 나눌 수도 있겠구나. 이게 이제 자연수의 분할을 하면 이제 3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 거고, 그럼 이제 디테일하게 각각의 원소를 집어넣는 방법은 6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나머지 5개 중에 4개를 선택하고,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4개 중에 4개를 선택하고. 근데 이게 1인데 의미를 쓰는 이유는 요거죠. 6개 중에 3개를 선택하고 3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데 두 그룹이 명수가 똑같으니까 얘 2팩토리얼로 나눠주고, 이거를 더해주는 거. 자, 이게 바로 전형적인 집합의 분할에 관련된 문제다. 됐습니까? 자, 요게 이제 뭐 312번 문제였죠. 자, 밑에 313번 문제도 한번 보자고. 야, 봐봐. 지금 이게 왜 집합의 분할이 돼야 되냐면 그 많은 여러 가지 경우 중에, 자, 집중해야 된다. 용량이 2GB인 여기에 담으려고 하는데 서로 구별이 안 된대. 얘네들이. 받아들이는 놈들이 구별이 안 된단 말이야. 받아들이는 놈들이 구별이 안 되면 일단은 집합의 분할 아니면 자연수의 분할 중에 하나야. 분할이라고 기본적으로. 그럼 집어넣는 놈들이 구별이 되냐 안 되냐인데, 집어넣는 놈들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3, 4, 5, 6, 7이라고 하는 용량이 달라. 구별이 돼. 그럼 구별이 되는 놈들을 집어넣는 거니까 얘는 집합의 분할이야. 잘 들어야 돼. 만약에 얘의 용량이 슝분해서 얘네들을 여기다 다 쑤셔 넣는 게 가능하다. 그럼 간단하게 S의 5,2를 계산하면 됩니다. 5개 원소를 2개 집어넣겠다 하면 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봐야 되는데, 야, 다 집어넣으면 용량 얼마니? 다 집어넣으면 용량 얼마야? 얼마야? 2,500? 2,500? 3, 4, 5, 6, 7을 만약에 하나에 다 집어넣어 버리면 2,500이 되니까 옵션을 걸 거지? 그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S5,1을 계산하되, 그 문제에서 얘기한 2기가라는 용량 때문에 제한되는 모든 경우 중에 어떤 게 불가능한가? 그러니까 6건을 빼서 계산하는 게 간단하겠다. 그럼 일단 S5,2는 어떻게 돼? 야, 내가 1개, 4개 아니면 2개, 3개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5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나머지 4개 중에 4개를 선택해서, 그래서 여기서 5가지 방법. 거기는 5가지 2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3개를 선택하는데, 그 5, 4, 20의 한쪽에 얘는 10가지. 그래서 답은 15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 중에 불가능한 게 있다. 야, 3개 담아서 용량이 오버될 순 없지. 맥시멈 5, 6, 7짜리 잡아봐야 1800메가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하나에 4개를 담는 거 여기서는 이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야. 어떤 거? 3을 담지 않고 4, 5, 6, 7을 담는 그러니까 15가지 경우인데 빼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를 빼야 되냐? 하나에 4하고 5하고 6하고 7을 담는 거 이러면 2가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4를 안 담고 3, 5, 6, 7을 담는 방법 이러면은 이제 8에다가 14에다가 21이 되니까 그럼 그 다음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상황이 3, 4, 5 한다고 6, 7인데 요건 세이 요건 2기가 딱 2기가 요거 세이 그럼 이제 안 되는 건 요 단 2가지다 15가지 기본적인 거에 안 되는 거 2가지를 빼야겠다. 자 그럼 이거는 집합의 분할의 문제지. 이따 선생님이 준 프린트 촬영하지 않겠지만 이따 선생님이 준 프린트에 뒤에 있는 문제를 내가 풀라고 할 건데 거기 있는 문제도 센 수학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니네가 센 수학 좀 우습게 보잖아. 근데 거기 있는 문제를 다 섞어놨어. 중복조합, 중복순열, 조합, 분할 이거를 여기 막 해서 내가 어제 맥주 한잔 먹으면서 이제 자료를 편집했는데 계속 막 다 섞었어. 랜덤하게. 여기부터까지 잘라서 저기 중간에 붙이고 섞어서 이렇게 카드 섞듯이. 그래서 니네가 문제를 풀기 전에 뭐라고 내가 거기다 적어놨냐면 이 문제가 그냥 풀지 마. 집합의 분할인지 자연수의 분할인지 그 다음에 중복조합인지 중복순열인지 기타 문제인지 그걸 먼저 적고 풉니다. 알겠죠?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푸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 연습을 오늘 좀 진행을 할 거고. 근데 만약에 이 문제 나왔다.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집합의 분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라고. 애초에 그게 틀리면은 그거는 문제가 맞아도 맞는 게 아니니까. 노가다로 맞는 거니까. 에? 자, 넘어가서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6. 잘 들어야 돼. 자, 7명의 학생이 봉사활동을 갔는데 청소, 빨래, 식사 도우미로 지금 현재 나누려고 해. 그럼 이제 우리 구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야, 학생들을 이제 봉사 장소에 배정을 해야 되는데 학생이 구별이 안 될 수가 있냐? 사람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면 무조건 구별이 돼. 지난번에 왜 순경 문제 기억나? 네. 순경 그 불쌍한 그제? 경찰대 문제인데 순경을 구별하지 않는다 해서 그제? 논란이 있었던 그 문제죠. 그래서 그 문제처럼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면 그거는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7명의 학생이 구별할 수 있는 3곳에 지금 현재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얘기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뭐야? 집합의 분할이지. 집합의 분할이 아니죠. 구별할 수 있는 놈을 구별할 수 있는 곳에 집어넣은 거니까 이건 바로 뭐냐면 분할 후 분배야. 그러니까 뭐냐면 7명을 2명, 2명. 자, 7명을 2명, 3명, 2명, 2명, 3명으로 분할한 후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3곳의 장소에 분배하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바로 분할 후 분배 문제라고 봐야 돼. 분할 후 분배 문제. 그냥 단순하게 집합의 분할 문제가 아니라고. 받아들인 놈들이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할 문제는 아니고 이건 분할, 나눠주고 그 다음 분배하자. 야 그럼 일단 7명을 둘둘셋으로 나누는 방법을 먼저 한번 조사를 해보면 봐. 7명 중에 2명을 뽑고 나머지 5명 중에 2명을 뽑고 나머지 3명 중에 3명을 뽑는데 근데 인원수가 2개 그룹이 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는 이게 바로 분할이야. 그래서 2명짜리 그룹, 2명짜리 그룹, 3명짜리 그룹이 형성이 됐어. 근데 3명짜리 그룹은 어쩔 수 없이 식사 도우미로 가야 되거든. 그럼 이제 분배하는 방법 몇 가지냐면 2가지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2명짜리 그룹이 2개죠? 근데 2명짜리가 갈 수 있는 데가 청소 빨래지? 그럼 얘네 둘하고 얘네 둘을 내가 그룹을 샀는데 누가 청소로 가고 누가 빨래로 갈 것이냐만 우리가 분배해주면 되기 때문에 곱하기를 계산하면 되겠다. 자, 이게 이 문제의 정석적인 방법이 돼.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만 생각해. 요것만 고려하는 사람도 있어 사실은. 결론적으로 보면 얘랑 얘를 약분되기 때문에 이것만 계산이 되지? 근데 이건 다른 의미로 어떻게 하냐? 자, 내가 청소반장이야. 어디 여기 청소 잘하게 생긴 사람 누가 있나 딱 봤더니 얘네들이 청소 잘하게 생겼네? 2명을 뽑아간 거야 그냥. 그 다음에 빨래반장이 와서 누가 빨래를 잘하게 생겼나? 이거 남자애들이 좀 열심히 빨래 좀 하겠지? 5명이 2명 뽑아간 거야? 그 나머지는 그냥 식사하러 가야 돼. 그죠? 그래서 요것만 딱 생각하는 것도 센스 있는 방법이긴 해. 알겠지? 일반적인 풀이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좀 센스 있는 풀이고 사실은. 받아들인 놈들이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누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가져가 버렸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알겠죠? 유제 문제를 만약에 내본다면 야 봐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7명의 학생이 아니야. 그 니네 학교에 7반 있어. 2학년 7반까지. 수학여행 간대. 일본으로 가는 반 2반. 뭐 설악산으로 가는 반 2반. 제주도로 가는 반 3반을 뽑아라. 똑같은 문제 되는 거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또 변형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라는 얘기죠.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3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명을 3개 팀으로 나눈 후 대전대구 광주의 세 지점으로 배정하려 하는데 5명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래. 야, 근데 여기 너무나 대놓고 분할 후 분배죠. 일단은 먼저 5명을 3개 팀으로 나누는 무슨 분할을 먼저 생각해야 돼? 여기 써있지 않지? 집합의 분할인지 자연수의 분할이 나와있지 않지만 자,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을 일단 먼저 구별할 수 없는 3개 팀으로 나눈다 했으니까 먼저 S 뭘 해주고 5,3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3개에 배분하는 방법인 3팩토리얼 곱하면 된다. 자, 이렇게만 적어주면 될 것 같은데 괜찮겠어? 요거 디테일하게 해야 되나? 5개라는 게 11, 3개에다가 1, 2, 2개 해가지고 분할하는 방법은 알 거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할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만 씁시다. 5명 중에 1명 뽑고 4명 중에 1명 뽑고 나머지 3명 중에 3명 뽑으면 돼. 명수 2명 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5명 중에 1명 뽑고 그 다음에 4명 중에 2명 뽑고 또 나머지 2명 중에 2명 뽑으면 돼. 2개 그룹 같으니까 또 2팩으로 나눠주자. 한 다음에 거기다가 곱하기 6 해주자. 이거죠? 되겠어? 이제 되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정도로만 적어도 니네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분할 후 분배 문제죠. 분할 후 분배. 넘어갈게. 321번. 자, 아시아 4개, 아프리카 4개, 8개국을 2개씩 짝지어 4개의 그룹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적어도란 표현 나오면 일단 우리는 뭐 먼저 생각하냐? 6건을 생각을 하지? 아, 제발 아시아끼리 편먹는 그룹이 있었으면 좋겠대. 적어도 한 개의 그룹에 아시아 국가만으로 이루어진 그룹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럼 6건이 뭐야? 아시아끼리 같은 편 못 먹는다는 얘기지? 그럼 그 얘기는 아시아 4개랑 아프리카 4개가 하나씩 이렇게 매치되라는 얘기 아니니? 6건이? 그래서 이거는 전체 경우의 수가 자, 8가지 중에 2가지를 선택을 하고 6가지 중에 2가지를 선택하고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 2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그럼 걔를 명수가 4개 같으니까 4팩으로 나누는 이게 이제 전체 분할하는 방법이 되는데 근데 그 중에 뭐 한다? 아까 얘기했지만 아시아끼리 같은 편 못 먹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는 아프리카끼리도 같은 편을 먹지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시아 4개 나라를 아프리카 4개 나라에 1대1 대응시키는 방법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아프리카 1번이 선택을 합니다. 아시아 4개 중에 경우에서 몇 가지? 4가지겠죠. 그 다음 3가지고 그 다음 2가지고 그 다음 1가지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아프리카랑 아시아를 1대1로 자 1대1로 대응시키는 방법일 수. 자, 요걸 빼주는 게 방법이 되겠다. 자, 여기 이제 321번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321번 문제. 야, 근데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만 이 경우에서 문제가 이 경계가 애매해. 이거는 이제 집합의 분할로 볼 것이냐 분할로 분배로 볼 것이냐 그건 약간 좀 애매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까 그 얘기했던 건 전혀 생뚱맞은 걸 방지하기 위함인 거야. 자인수의 분할인데 집합의 분할이다 라고 하지 말자는 얘기지. 자, 일단 뭐 해보면 좀 더 알 거고.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322번. 야, 봐봐. 이거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엘리베이터에 내리는 거랑 버스 정류장 내리는 거랑 똑같은 거야. 봐봐. 6명이 타고 있는 버스가 정류장 A, B, C를 순서대로 경유하는데 3개의 정류장 중에 A, B, C 중에 2개의 정류장에 승객이 내릴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지금 현재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먼저 6명을 2개의 그룹으로 분류해야 되지 않겠니? 그럼 일단 먼저 S 뭘 먼저 해야 돼? 6,2를 해서 6명의 승객을 2개의 파티로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번 파티, 2번 파티 나왔겠지. 그럼 이제 이게 분할하는 방법의 수고. 그럼 얘네들 이제 버스 정류장에 분배를 해야 되거든? 그럼 1번 파티한테 물어보죠. 야, 너 어디 갈래? 3개 중에 하나요. 2번 파트 너 어디 갈래? 2개 중에 하나요. 끝. 요거 계산해주면 끝입니다. 요거 이제 안 해도 되지, 이런 거. 그죠? 그래서 S6,2 계산해 주신 다음에 그다음 거기다가 이제 3 곱하기 2 곱해주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요게 몇 가지가 나오냐면 해봤지 내가 또 친절하게 다 했어요. 진짜 했지? 31가지. 그러다 이제 6가지 곱하니까 186가지가 나오게 된다. 이 뜻입니다.
야 진짜 이건 안 해도 되지? 진짜 진심. 오케이 믿을게. 자 3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꼭 보면은 여학생이 적더라고. 남학생 6명과 여학생 2명이 8명이 있는데 얘를 2개 조로 나눠서 A, B 두 구역에 청소를 배정. 너무나 대놓고 나누어 배정하겠다. 분할 후 분배 문제라 볼 수 있겠죠. 근데 각 조에는 적어도 3명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2명의 여학생이 서로 같은 조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이건 약간 응용 문제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야 먼저 분할하는 방법의 수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일단 먼저 얘를 2개의 그룹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각 조에 적어도 3명 이상 배분해야 했으니까 3명에 5명 또는 몇 명에 몇 명, 4명에 4명 이렇게 조를 분배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지? 그지 않겠냐? 네. 자 봐라. 이게 이렇게 되는 거나 아니면 4명에 4명이 있겠구나. 4명. 근데 이제 여학생이 말이야. 2명이 같은 그룹에 들어가야 되는데 걔네들이 3명에 들어가는 거랑 걔네가 5명짜리 그룹에 들어가는 거랑 걔네가 4명짜리 그룹에 들어가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그림으로 5가지, 3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을 해보려고 해. 자, 여자 학생 2명이 3명짜리 그룹에 들어가 있는 경우. 여자 1, 2, 여자 1, 2. 그 다음에 여학생 2명이 5명짜리 그룹에 들어가 있는 경우. 그 다음 여자 1번, 2번이 4명짜리 그룹에 들어가 있는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죠. 자, 이제 남자만 뽑을게. 자, 남자 몇 명 뽑으면 돼? 1명 뽑으면 돼. 그게 다 아니냐? 5명 중에 남자 1명 뽑아서 여자 넣어주면 남자 나머지 4명은 그냥 자연스럽게 조를 구성을 하죠. 아까 왜 선생님이 센스 있는 풀이에 그거랑 좀 약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굳이 1명, 4명으로 나누고 분배하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야 아주 원칙적으로 이거지. 5명 중에 1명을 뽑고 그냥 나중에 몇 명 4명 중에 4명 뽑고 근데 얘를 분배하는 방법이 1명, 4명이니까 분배하는 방법이 없어. 1명은 여기다 넣어야 되고 4명은 여기다 넣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분할하는 방법이 전체 경우의 수. 그럼 굳이 이걸 다 할 필요 있냐? 그냥 여학생과 함께할 남학생 1명을 뽑으면 되는 거지. 그럼 5명짜리 그룹 옆에 여기는 자리가 3개니까 그럼 나머지 5명 6명이구나. 쏘리. 야 남학생 6명이다. 미안. 자 남학생 6명 중에 여학생과 함께할 3명을 뽑으면 되겠죠? 근데 여학생이 만약에 4명짜리 그룹을 형성을 했다? 그럼 여기 옆에 자리 2개 있고 그럼 여학생과 함께할 6명 중에 남자 2명 뽑으면 되거든? 그래서 얘랑 더하면 게임 끝. 자, 여학생이 어떤 그룹에 들어갈 것이냐, 몇 명짜리 그룹에 들어갈 것이냐를 기준으로 나눠 생각을 했다. 근데 쌤 저거 6명을 3명으로 나누는데 2팩 나누는 거. 근데 그거를 이제 여학생과 함께 할 것과 남자끼리 할 걸로 분배하는 방법이랑 퉁친 거야. 지금 예슬이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얘를 2팩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를 지금 예슬이가 얘기했는데 근데 6명, 남자 6명을 3명 나눴는데 어떤 3명은 우울하게 남자들끼리 해야 되고 어떤 남자 3명은 여자 2명이랑 같이 뭐 동아리인지 뭔지 하여튼 그걸 해야 돼, 청소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그게 분명히 분배하는 방법이 나중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를 한꺼번에 계산하지 않은 게 지금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풀이고. 맞아.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래. 이렇게 설명했어야 되는 건데. 예슬아? 자, 그래서 323번 문제, 323번. 좀 독특한 문제야. 답이랑 달라? 이거 한 다음에 이제 A하고 B로 나누는 곱하기 2 해야지. 맞아. 자, 요게 분할하는 방법이 쓰고, 그럼 이제 그렇게 나눈 애들을 어떤 그룹을 A에 B에 집어넣을 것이냐? 마지막에 곱하기 2를 해야지. 그지? 그럼 맞을걸? 야, 60이면 6가지고, 답이 또 그러니까. 63이면 6, 5, 4면 20이고, 그 60이면 6, 5, 30 반중에 15니까, 더하면 41가지? 곱하기 2하면 82가지. 82가지. 그렇습니다. 82가지. 82가지 맞지? 네. 오케이. 분배하는 방법. 마지막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해설은 뭐 분배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자고. 분할하는 거 다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분배하고. 자, 이렇게 분할로 분배로 생각해 주는 게 내가 볼 땐 좋을 것 같아. 넘어갑니다. 자, 325봅니다. 325. 놀이공원. 놀이공원 좀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수요일 날 쉬게 된 이유가 우리 애들 어린이집이 수요일 날 특별 활동을 안 하고 와이프가 발레를 하거든. 근데 수요일 날 발레 학원을 안 가. 그래서 만약에 가족끼리 어디를 놀러 가면 수요일이 좋겠다. 그래서 수요일 날을 쉬겠습니다. 했는데 와이프가 발레 요일을 수요일로 옮겼어.
발레 학원 사정상 시간표를 옮겨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끊을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원래 올해 에버랜드 연간 회원권을 끊어가지고 수요일마다 에버랜드를 가려고 그랬었거든 원래. 계획이 이제 차질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놀이공원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에버랜드에 있는 대관람차 혹시 타본 적 있냐? 지금은 이제 운행을 안 하지. 오래돼가지고 운행을 안 하는데 옛날에 찍긴 했거든. 옛날 사람. 자, 놀이공원 대관람차는 한 차량당 5명까지 탈 수 있는데 일단 어른 3명에 어린이 5명. 그러니까 이것도 먼저 분할 후 분배를 생각을 해보려고 해. 근데 어른은 1명 이상 반드시 있어야 되고 2대 차량의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럼 지금 저 많은 8명을 이제 2개 관람차에 집어넣을 2 그룹으로 구별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옵션은 바로 뭐냐면 어른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게 3명이야. 야, 생각을 해봐. 선생님이랑 정진쌤이랑 기범쌤이랑 셋이 애들을 데리고 이제 갔어요. 그럼 이제 어른들이 먼저 그룹을 나눠야 되겠지?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 애들은 나중에고 일단 어른들을 먼저 해야 되잖아. 근데 어른들을 여기다 집어넣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생각해봐. 6가지? 왜 6가지라 생각했어? 30 곱하기 2패? 근데 이게 구별이 안 돼. 지금은 분할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3팩? 3팩? 3가지. 왜냐면 선생님만 혼자 타는 경우. 아, 저 사람들 같이 타네? 나는 혼자 애들이랑 타고. 근데 이번엔 기범쌤이 나 혼자 타네? 청진쌤이 나 혼자 타네? 그러니까 일단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경우에서 할 때마다 진짜 내가 그 상황이라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럼 일단 우선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어른들이었고 그 어른들 3명을 넣는 방법? 일단 3가지. 콜? 그래서 일단 경우에서 3가지. 그래서 윤홍식 선생님이 여기 혼자 앉아있고 자, 기범쌤이랑 정진쌤이랑 여기 같이 앉아있는 상황이라 합시다. 알겠냐? 가정하자고. 그랬는데 탑승 인원이 5명까지다 보니까 여기에 3명, 여기에 빈자리가 몇 개 생겼냐면 4개 빈자리가 생기게 된 거야. 그럼 이제 아이들에게 얘네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죠. 자, 어린이 5명이 갑니다. 어린이 5명을 2개의 그룹으로 구별하는 방법은 자, 받아들이는 애들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어른들이 이제 구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이제 어린이를 분배하는 방법의 수가 이제 구별이 또 가능해. 근데 또 인원수가 달라.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좀 복잡한 옵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이럴 바에는 노가다가 날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만약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여기 4명에 1명일 수 있지. 아이들 말이야, 아이들. 이건 어른이고 이건 어른이고 이건 아이들이고 이거 아이들이고 그럼 이제 4명에 1명 또 3명에 2명 그 다음에 2명에 3명 이거밖에 없지? 그럼 이것도 아까 예슬이가 물어봤던 그거랑 비슷하게 불쌍하게 선생님과 함께 해야 돼. 뽑으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 배정이야. 이건 고민 안 하고 여기서 그냥 뽑기만 하면 돼. 그래서 경우에서가 몇 가지? 자, 5C4 더하기 5C3 더하기 5C. 자, 그래서 얘랑 곱해준 거. 이게 분할의 방법의 수. 2그룹이 결정이 된 거야. 근데 관람차가 몇 개인데? 아니야. 8대 차량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돼. 그럼 내가 먼저 할게. 나 혼자 불쌍하게 또 애들만 데리고 타야 되니까. 그럼 내가 관람차를 선택하는 방법 8가지. 그 다음에 이 그룹이 선택하는 방법 7가지. 그래서 분할 후 분배. 오케이? 자, 그래서 곱해주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다. 자, 이게 분할 후 분배다. 자, 근데 10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전체 개념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눈 값을 이제 이 문제가 원어는 봐야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326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 텐데 8 곱하기 7이에요? 8 곱하기 7? 뭐가 8 곱하기 7이야? 8C 아니에요? 서로 다른 8개 차량이니까 8C가 아니죠. 예를 들어 만약에 코끼리 그려있는 관람차랑 기린이 그려진 관람차인데 둘이 서로 바뀌는 걸 구별을 해야지. 서로 다른이니까. 서로 같은이면 이게 서로 다른 8개 차량 중에 지금 선택을 하는 거니까 조합이 아니라 이건 순열이죠. 좀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래. 이게 이제 하나씩 깨쳐 나가는 거야. 326번 볼게. 자, 내가 지금 6개의 인형을 달 수 있는 곳이 있어, 이렇게. 응? 뱅글뱅글 돌아가고. 근데 여기다 서로 다른 6개의 인형을 매달아서 회전 모비를 지금 완성을 하려고 하는데 유나야,
유나야. 미안해. 내가 졸리게 수업해서. 유나,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졌네 정말. 재밌게 수업해가지고 맨날 졸고 말이야. 자, 봅시다. 맞았니 문제? 잘 봐야지. 시험에 나와. 근데 이거 옛날에 그 선생님이 내준 그 프린트 있는 건데 내가 그때 왜 졸았지? 라는 후회를 남기지 말라고. 모든 친구 마찬가지지만. 그 얼마나 열받는데. 아예 모르는 거면 괜찮은데 이거 그러면 해서 같이 했었던 그 089 좀 몇 명 있으니까 이거 그러면 딴 애들은 지금 이거 막 열심히 풀고 있을 텐데 난 기억 안 나네? 그럼 나만 뭐 한 건가?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특히 잘 보세요. 자, 좌우대칭인 이 모양과 그 다음에 이 모양의 철사를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데 뼈대만 만들어 놨고 그럼 인형을 매달 수 있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인형을 좀 달려고 해. 근데 이제 만들 수 있는 회전 모빌의 개수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얘하고 얘는 구별되니? 아니요. 얘하고 얘네들은 구별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건 크게 위쪽에 있는 2개 인형과 밑에 있는 4개 인형으로 일단 구별이 되겠지.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해야 되는 건 위쪽에 달 6개 인형 중에 2개 인형을 선택을 하겠지? 그다음 나머지 4개 인형을 이제 둘둘로 분배해야겠지? 근데 4명 혹시 둘둘로 분배하는 방법에서 몇 가지인지 기억나니? 내가 이거 그냥 외워두는 게 좋다라고 할 정도로 자주 난다 했는데 3가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4개 중에 2개를 뽑고 2개 중에 2개를 뽑는데 구별이 안 되니까 2로 나누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인데 4명인데 2대2로 나누는 방법이 예를 들어 너, 나 셋이 이게 넷이서 뭐 2대2로 뭘 하려고 해. 근데 나랑 먹기 싫잖아. 그럼 나랑 네가 먹을 거야? 네가 먹을 거야? 네가 먹을 거야? 3가지. 단순해. 그래서 2대2로 나누는 방법은 3가지니까 그거는 그냥 좀 워낙 많이 물어보니까 기억해 두자. 하여간 근데 여기다가 곱하기 3 하면 끝. 원래 원칙은 이거지만 그래서 이거 2개 곱해주는 방법이 있겠다. 자, 이게 바로 이 문제가 원하는 풀입니다. 끝이야. 구별이 안 돼, 얘네들은. 4강 토너먼트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약에 우리가 토너먼트 문제로 바꿔보면 이러한 토너먼트를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봐도 돼. 이렇게. 이런 토너먼트 만드는 방법 똑같은 거야. 이 문제랑. 부전승할 6명 중에 2명 뽑고 62 나머지 4명을 둘둘로 분배한다.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같은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326번 문제가 이랬고 네? 가 먼저 다시 한 번만 위에다가 매달 2가지 인형을 선택하는 방법. 6개의 인형 중에 2가지 인형을 선택하는 방법. 62 아이고 무릎이야. 자, 327번도 되게 유명한 문제였어 사실은. 얼마나 유명하면 1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문제집에 나오겠냐, 그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맞은 사람 있니, 이 문제? 자, 이렇게 유명합니다. 자, 보세요. 전멸했죠.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뭔지 알아? 여기 있는 모든 숫자를 더해도 2의 6승보다 작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야. 이 문제의 주제는 바로 뭐냐면 각 열의 숫자들의 합을 조사를 할 건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숫자들의 합이 커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딱 중요해. 한마디만 들으면 이해가 돼. 만약에 가장 큰 2의 6승이 여기 있잖아? 그럼 망해버려. 왜냐면 나머지 5개를 다 더해도 2의 6승보다 작은데 여기 2의 6승이 딱 들어가면 2개밖에 못 집어넣어. 심지어 5개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숫자들의 합이 얘보다 클 수는 없거든.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2의 6승은 무조건 여기에 들어가 줘야 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2의 6승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면 2가지가 돼. 그래서 예를 들어 2의 6승을 여기에 적었다 칩시다. 엄청 큰 수기 때문에 여기는요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어. 2가 오든 2의 제곱이 오든 2의 3승이 오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2의 6승의 짝을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되냐면 5가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의 3승이 여기 왔다 칩시다. 그럼 이제 2의 6승이랑 2의 3승을 썼죠. 그럼 이제 뭐 없을 때 뭐가 왕이라고 그거 있잖아. 왜? 사자가 없으면 뭐 늑대가 왕이가 뭐는 있잖아. 왜? 뭐가? 호랑이가 없으면 토끼가 왕이라고. 토끼는 좀 그렇지 않냐? 호랑이가 없으면 여우야? 확실해? 호랑이가 없으면 뭐가 왕이다 있잖아. 있잖아. 왜? 들어봐요.
아 그런 거 있잖아. 하여튼 뭐 하여튼 제일 센 놈 없어지면 그 다음 놈이 아 내가 이때 하는 뭐 그런 거 있는데 속담? 내가 아무리 국어를 못해도 미성아 있지? 있는데 민재 있잖아. 있지? 진짜 있지? 그 호랑이 없는 데서 뭐가 왕 노릇한다 있어? 여우. 여우? 그 하여튼 있지. 그 왕 노릇한다까지 내가 기억이 나네. 국어 공부 이렇게 안 해가지고 이과들이 말이야. 토끼 아닐걸? 토끼가 어떻게 왕을 하냐? 토끼가? 야 호랑이 없는데 토끼가 왕이야? 네, 한번 찾아봐요. 잡아먹으려다가 어. 호랑이가 야, 토끼는 내기? 일단 보류. 자, 그럼 일단 2의 6승이 없어졌으니까 누가 왕이야? 얘가 왕이야. 2의 5승이. 그럼 2의 5승은 여기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 2의 5승을 사실은 적었다면 2의 4승이 왕이겠지. 이해가 되냐? 네.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냐? 토끼인지 여우인지 하여튼 건 토끼라고 할게. 그럼 토끼. 자, 우리끼리는 통하는 거야, 그지? 가장 큰 놈을 제외한 이미 나열이 된 두 놈을 제외한 놈들 중에 가장 큰 놈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두 군데. 그래서 2의 5승을 얘다 여기 적었다 칩시다. 그러면 2의 5승의 짝, 2의 5승, 토끼의 짝. 자, 토끼의 짝을 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 여기 적는 거? 세 가지. 아무거나 적어도 돼. 그래서 예를 들어 2의 3승, 그 2를 적었다 칩시다. 자, 이제 2의 제곱과 2의 4승은 두 개 다 아무나 적어도 되니까 그 나머지를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된다. 알고 나면 참 쉬운 문제죠. 그죠? 근데 혼자 생각하기 너무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이해했다면 꼭 시험에 나오길 바라야 돼. 정말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못 풉니다. 자, 327번 문제. 그럼 우리 한번 찾아보자고. 호랑이가 없는 데는 누가 왕인지. 토끼는 아니지 않을까? 토끼가 어떻게 왕이야? 같은데? 그래? 토끼? 아까 모르겠다며. 아니 그러니까 토끼가 왕일 것 같다고요. 아, 토끼가 알 것 같다고? 한 여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 여우 그렇게 많이 살아요? 여우. 옛날엔 많았지. 지금은 멸종됐지만 옛날에 여우도 다 있었지. 다 있었지.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야. 되게 궁금한데? 찾아볼까? 네. 이따가. 자, 3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좀 약간 이제 다소 좀 노가다스러운 이제 문제들이 될 텐데. 문제 한번 봐봐. 자연수 11의 분할 중에 같은 수가 5개 이상 포함이 된대. 근데 예를 들어 1 5개 하고 2 5개는 가능하겠지만 3 5개는 안 되잖아. 3이 5개면 15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잖아. 그럼 이거는 방법을 1이 5개 포함되는 경우하고 2가 5개 포함되는 경우하고 나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첫 번째, 야 기본적으로 1, 5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뭐? 자, 2라고 하는 2 5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를 5개 가져가면 여기는 1밖에 안 남겠죠? 근데 여기는 문제거든. 이제 너무 다양한 경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결과도 11개 중에 얘가 5개 가져갔으면 이거 뭐야? 6만 분할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뭘 적어주면 된다? 6의 분할의 수를 적어주면 돼. 자, 6의 분할의 수라는 건 바로 뭐냐면 6을 한 개의 자연수로 구별할 수도 있겠고요. 그죠? 2개로 할 수 있겠고 3개, 4개, 5개 이렇게 다 되겠지? 그래서 사실은 6의 분할의 수라는 건 원래 기호로 표현하면 6이라는 자연수를 하나로 분할하는 방법, 6이라는 자연수를 2개로 분할하는 방법, 6이라는 자연수를 3개로 분할하는 방법, 자, 6이라는 자연수를 4개로 분할하는 방법, 자, 6이라는 자연수를 5개로 분할하는 방법, 6이라는 자연수를 6개로 분할하는 방법을 다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6을 6개의 자연수로 나누는 방법은 11, 11, 11 한 가지. 6이라는 놈을 5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은 11, 11, 2라고 하는 한 가지. 그럼 6을 4개로 나누는 방법은 111, 3과 11, 2라고 하는 두 가지. 그럼 6을 3개로 나누는 방법은 11, 4와 12, 3과 2라고 하는 세 가지. 그 다음에 6을 2개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은 1호에 2사에 33이라고 하는 세 가지. 6을 하나로 분할하는 방법도 분명히 생각해 줘야 돼. 6이라고 하는 방법.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에
12가지까지. 정답은 12가지가 정답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333. 자일리톨. 자, 3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야, 왠지 느낌이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조합도야 중간이 커. 값을 보면 알겠지만 중간이 커. 이런 분할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 값이 커진다 해서 점점 커지는 거. 이게 판례 바로 들면 이거 끝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합이라는 느낌이 비슷해서 조합도 10시 5나 10시 4가 크지 10시 6 정도가. 저 뒤에 가서 10시 8, 10시 9 가잖아? 사실 작아져. 그래서 사실은 이 자연수의 분할도 충분히 그거하고 유사한 성질이다라고 그냥 생각해주면 되지 않을까. 발레가 되죠. 두 가지가. 자, 그래서 디귿은 바로 틀린 얘기다 라고 보면 됩니다. 진감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330번도 마찬가지 원리일 것 같은데 330번에 혹시 니은 때문에 질문한 거냐? 자, 330번의 니은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이 자연수의 분할에 대한 공식이 두 가지가 있다 했죠. 그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뭔 얘기냐? 분필 10개를 종이컵 3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 10개를 한 종이컵에 다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하나씩 깔어. 그럼 몇 개 남아? 분필 7개 남지? 그럼 그 남은 7개는 하나에 다 넣어도 되지? 2개 넣어도 되지? 3개 넣어도 되지? 그겁니다. 10개를 3개 집어넣어? 종이컵 하나씩 깔면 분필이 7개가 남는데 그럼 7개 남은 분필은 한 종이컵에 다 올인해도 되고 2 종이컵에 올인해도 되고 3 종이컵에 분배해도 상관없다. 콜? 된 거야? 니은은 실제로 뭐 계산을 해도 되긴 되는데 이거는 자연수 분할의 성질로서 기억해 둬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된 거지? 자, 오케이. 자, 넘어가서 이제 몇 가지 안 남았어. 이항 정리는 뭐 좀 끊고 가더라도 자, 3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헷갈림의 이제 원조인데 일단 뭐 정리는 우리가 한다 치고 야, 근데 그래, 이따 그거는 우리가 하고 야, 서로 같은 종류의 꽃 6개를 서로 같은 종류 꽃병에 구별한다. 구별이 안 되는 걸 구별이 안 되는 거에 집어넣는 거야. 야, 우리가 이따가 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정리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대략적인 값만 알려줄게. 야, 봐. 내가 무언가를 무언가에 집어넣는데 제일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애들이 기준이 구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받아들이는 애들이 어떤 물건에 집어넣는데 받아들이는 애들이 구별이 불가능하잖아. 그럼 일단 그거는 자연수의 분할 또는 집합의 분할 라인으로 가는 거야. 이해하겠냐? 근데 만약에 받아들이는 애들이 구별이 가능하잖아. 그럼 그건 어느 라인으로 가는 거냐면 중복 조합, 중복 순열 라인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좀 약간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 야, 예를 들어 만약에 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지금 직선으로 문제를 만드는 거야. 구별이 안 되는 5개의 공이 있는데 A, B라고 하는 2개의 바구니에 얘를 집어넣으려고 해. 방법의 수 몇 가지일까요? 뭘로 계산을 해야 될까? 받아들이는 놈이 지금 현재 분명히 구별이 가능하지. 집합의 분할 아니야. 일단 집합의 분할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집합의 분할은 구별이 가능한 애를 불가능한 애 집어넣는 거야. 그럼 반대지. 구별이 불가능한 애를 가능한 거에 집어넣거든. 그러니까 이건 집합의 분할이 아니야. 그럼 뭘까요? 자연수의 분할? 아닙니다. 자연수의 분할은 구별이 가능한 애들을 구별이 불가능한 애 집어넣는 게 아니 다시 구별이 불가능한 애들을 구별이 불가능한 애 집어넣는 게 자연수의 분할이죠. 그럼 얘는 뭘까요? 참고로 배운 거야. 어떤 거? OC1의 조합? 조합? 이 중에 내가 2개를 선택해서 집어넣는다? 일단 조합도 아닙니다. 오피사? 순열도 아닙니다. 중복 조합이야. 야, 봐봐. 깜짝 놀랄걸? 여기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를 A라 하고 여기 들어가는 공의 개수를 B라 하잖아? 그럼 그거 2개 더해서 5야. 우리 겁나 많이 했지. 겁나 내가 왜 알람으로 안 해놨지? 알람으로. Sorry. 야, 잘 들어. 우리가 중복조합 문제를 지난 시간에 겁나 많이 했고 이게 진짜 쉬운 얘기거든. 근데 이걸 보는데 중복조합이 떠오르지가 않지. 이게 오늘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핵심인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받아들이는 놈들이 구별이 가능하잖아.
그럼 중복조합 아니면 중복순열이야. 순열조합은 아예 아니야. 순열조합은 아예 그 범주가 아니야. 누군가를 누군가에 집어넣는다에 순열조합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 중복순열 아니면 중복조합이거든. 근데 얘네들이 구별이 가능하잖아? 그럼 중복순열이야. 예를 들어 만약에 5명의 학생,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 5번 학생이 2명의 대표 A, B에게 기명 투표를 해. 이름을 써. 그럼 얘네들이 얘를 선택하는 방법은 몇 가지? 2의 5승가지겠지. 1번이 선택할 수 있는 거 2가지. 2번이 하는 것도 2가지. 3번이 하는 것도 2가지겠지. 이해해? 그래서 얘는 2의 5승? 그럼 얘는 2파이 5라 해서 중복순열. 구별 가능, 구별 가능. 둘 다 구별 가능하면 중복순열. 근데 구별이 안 돼. 구별이 안 돼. 그럼 중복조합. 중복조합. 오케이? 그래서 받아들이는 애들이 구별이 가능하다. 그럼 중복 라인이야. 받아들인 애들이 구별이 안 되잖아. 분할 라인이야. 이게 일단 크게 나누는 경우가 돼. 그럼 일단 8가지 경우를 이제 2가지로 이제 나눈 거고. 알겠지? 빈개 가능하냐 불가능한 건 좀 디테일한 거 나중에 하자고. 자, 그래서 나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야 거기 봐봐. 서로 다른 놈을 서로 다른 곳에 집어넣는 거. 자, 우리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구별할 그 빈개 있는 경우인 밑에 있는 경우를 좀 위주로 볼 텐데. 야, 봐봐. 서로 다른 구별할 수 있는 놈들을 서로 다른 구별할 수 있는 곳에 집어넣는 건 여기 봐봐 요거 뭐라고 불러? 중복 순열이라 부릅니다. 선생님 지금 손끝이 가리키는 거 보이니? 중복 순열? 중복 순열? 근데 봐. 서로 같은 것을 서로 다른 꽃병에 집어넣는 구별이 불가능하지 않은 뭔 소리야? 구별이 불가능한 서로 같은 꽃을 서로 다른 꽃병에 집어넣는 방법의 수는 바로 뭐다? 중복 조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냐? 그래서 받아들이는 꽃병이 서로 같은 구별이 되지 않는 놈들이 이제 바로 분할 라인이 된다는 얘기죠. 저한테 좀 이해가 되나? 일단 한번 해보자고 일단. 야 봐봐. 서로 같은 둘 다 구별이 안 돼. 그럼 표 보지 말고 생각해. 이거 중복 라인이야 분할 라인이야? 중복이야 분할이야? 에이. 중복은 받아들이는 게 구별이 가능해야 된다니까. 분할. 받아들이는 게 구별이 안 되니까 이건 분할 쪽 라인이라고 봐야 돼. 그럼 이제 분할 라인으로 들어왔으면 집합의 분할이냐 자연수의 분할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준은 뭐다? 집어넣는 놈들이 구별이 가능하면 집합, 불가능하면 자연수. 그럼 이거는 집합의 분할이야 자연수의 분할이야? 자연수의 분할이 되는 거야. 받아들이는 놈들이 구별이 안 돼. 분할 라인이야? 집어넣는 것도 구별이 안 돼. 자연수의 분할이야.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P 6,3을 해주면 돼. 자, 이제 마지막 디테일. 빈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만 보면 돼. 빈 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그럼 P 6,3으로 충분해? 이거는 분명히 6개를 빈 꽃병 없이 3개로 나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 뭐 해주면 되는 거야? 6개를 2개 집어넣는 거 하고 6개를 1개 집어넣는 것까지 생각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표를 보면 자연수의 분할로 단순히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그 밑에 그 이하도 다 고려할 것이냐 그 차이점이라고. 이해되겠어? 자, 이제 확실하게 하나는 정리하자. 구별이 불가능한 놈들을 불가능한 거에 집어넣으면 뭐라고? 자연수의 분할. 빈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나눠볼게. 빈 게 불가능하다. 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럼 그냥 일반적인 자연수의 분할. 근데 빈 게 가능하다. 2개 집어넣는 것도 1개 집어넣는 것도 가능하다 하면 모두 조사하는 거. 그 8개 중에 2개는 확실히 정리가 된 거지. 됐어야 돼 이제. 알겠지? 하나씩 정복을 해 나가야 돼. 자, 3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6쌍이의 꽁을 꽁은 뭐냐? 꽃을 서로 같은 종류의 꽃병 3개에 나눠 꽂으려고 한대. 자, 받아들이는 놈들이 구별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럼 얘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뭐라고? 이거 분할 라인이구나. 중복순열 중복잡 라인이 아니라 이건 분할 라인이구나. 근데 집어넣으려는 놈들이 구별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럼 민지야, 이건 자연수의 분할이야? 집합의 분할이야? 집합의 분할이죠.
그러면은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S의 6,3이야. 자, 근데 볼게. 빈 꽃병 있어 없어? 없지. 빈 꽃병 없으면 그게 바로 그냥 집합의 분할이죠. 근데 여기서 잠깐 빈 꽃병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여기 한번 볼까요? 집합의 분할 밑에 보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빈 꽃병이 가능하면 여기에 뭐 해주면 돼? S의 6,2도 S의 6,1도 다 더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분할 라인은 좀 단순해. 빈 꽃병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라 나머지들도 계산하냐 계산하지 않냐의 공통점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만약에 빈 꽃병이 없는 게 아니라 빈 꽃병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것도 더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가 가능한 거야 이제. 자, 분할은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게 아닌가. 중복이랑 섞으면 이제 문제지만 341번 가겠습니다. 사람 더럽게 헷갈려니. 서로 다른 종류의 꽃 6종류를 이게 바로 그거죠 방금. 야, 서로 다른 종류 6개를 같은 종류 꽃병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럼 일단 뒤에 거를 보면 이게 어느 라인? 분할 라인? 근데 집어넣는 게 서로 다른이면 무슨 분할? 무슨 분할? 미성아? 무슨 분할? 그게 집합의 분할. 빈 꽃병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그럼 6개를 뭐 하는 거야? 6개를 3개 집어넣어도 되지만 6개를 2개 집어넣어도 되는 거고 6개를 1개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해주면 내가 오는 정답 나오게 된다. 계산해봤지? 얘 계산해봤더니 90가지, 얘 했더니 31가지, 얘 했더니 1가지. 그러니까 다 더해주면 122가지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그래. 표정 보면 좀 이해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까지 끊고 가겠습니다.